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해안에 분포하는 지형, 즉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이 해안 지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 자, 일단 해안 지형을 공부하기 이전에 앞 시간에 화산 지형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화산 지형은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카르스트 지형하고 같이 연계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연계되는지를 끝에 얘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50분이 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못하고 끝내버렸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히 하고 해안 지형을 보도록 그렇게 할게. 일단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이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석회 동굴이 있지, 그지? 화산 지형에도 동굴이 있잖아. 용암 동굴이 있거든. 그래서 이 석회 동굴하고 용암 동굴하고를 비교를 시키는 경우가 좀 있다고. 자, 그러면은 석회 동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석회 동굴은 석회암이 물에, 그것도 지하수에 녹으면서 석회암의 용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이지. 자, 용식 작용은 일종의 화학적 풍화 작용이었어. 풍화 작용. 자, 내인적 작용이니 외인적 작용이니. 그건 외인적 작용이지. 그지? 풍화 작용이니까. 근데 용암 동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용암 동굴은 용암이 냉각되는 데 있어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용암이 먼저 냉각되는 바람에 만들어졌잖아. 그지? 자, 어쨌든 화산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형이야. 그럼 이거는 내인적 작용에서 만들어진 지형이지. 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기반암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즉 석회 동굴의 기반암하고 용암 동굴의 기반암하고 기반암 형성 시기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용암 동굴은 즉 화산 지형이야. 한반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화산 지형들은 전부 다 언제 만들어진 화산 지형을 배운다라고 했니? 신생대 때 만들어진 화산 지형을 배운다라고 했지. 그럼 화산 지형 일대에 나오고 있는 그 암석, 즉 화산암, 언제 만들어진 거냐?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야. 석회 동굴, 석회암이야. 석회암 언제 만들어진 거야, 이거? 석회암은 조선 누층군, 고생대 전기 때 평남 분지 옥천 지향사에 있는 이 부분에서, 평남 분지와 옥천 섭곡대에 있는 이 일대의 지반이 침강되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바다 퇴적물이 퇴적되었다라고 했지. 석회 동굴은 석회암은 고생대 전기에 만들어진 거. 용암 동굴의 기반암은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 동굴 내부에 복잡한 정도. 용암 동굴하고 석회 동굴하고 동굴 내부가 어디가 더 복잡할까? 용암 동굴은 용암이 그냥 지나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주변이 대체로 보면 매끈매끈한 편이야. 상대적으로 보면은. 근데 석회 동굴 내부에는 뭐가 달려있니? 위에 고드름처럼 달려있는 거 있지. 종류석.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있지. 석순. 기둥들 있지. 석줄. 그래서 용암 동굴보다 석회 동굴이 내부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기반암에 전리가, 기반암에 금이 가 있는 이 전리가 동굴 형성에 미친 영향, 어느 게 더 큰가라는 거야. 석회암도 물이 지표면에 없었어. 석회암 전리 따라서 물은 땅 속으로 쉽게 빠져. 그래서 반농사였지. 현무암도 전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이 지표에 있는 물이 밑으로 빠졌어. 둘 다 물이 잘 빠져. 둘 다 물은 땅 속으로 지금 지하로 흘러갈 거야. 그럼 이 지하수에 의해서 이 지하수가 동굴 형성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석회암은 지하수가 흘러오면은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버리지. 용식을 시키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게 석회 동굴이잖아. 그런데 용암 동굴은
지하로 흘러오던 이 지하수가 현무암을 만난다고 해도 현무암이 물에 녹는 게 아니잖아. 지하수가 용암 동굴을 만드는 데는 거의 영향을 못 주잖아. 그지? 그래서 기반암의 전리가 발달되어 있는 정도가 동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석회 동굴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뭐 둘 다 이제 공통점을 들다라고 한다면 둘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동굴이고 또한 둘 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석회 동굴하고 용암 동굴의 뭐 공통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둘 지형을 카르트 지형하고 용암 화산 지형하고 두 지형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두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였어.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이 해안 지형, 해안에 분포하는 지형 이걸 볼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야. 자, 해안 지형의 출제 빈도를 본다 그러면은 출제 빈도는 뭐 거의 100% 출제된다라고 보면 돼. 지형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적으면 3개, 많으면 4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형 단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천 지형하고 해안 지형하고 이 두 개는 거의 99% 출제된다라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출제 잘 돼. 거의 된다라고 보면 돼. 주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느냐? 해안 지형 같은 경우에는 지형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 지형도를 보고 그 지형도에 가나 다라 뭐 몇 개를 적어도 그리고 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다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니? 뭐 이런 걸 쭉 물어본다고.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해두면 되고 우리가 크게 이제 해안 지형을 해안 침식 지형하고 해안 퇴적 지형하고 이렇게 볼 건데 해안 침식 지형도 물론 나와. 근데 해안 침식 지형보다는 해안 퇴적 지형이 더 잘 나온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 자,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은 해안의 유형을 크게 이제 이수해안, 침수해안, 용어 좀 어렵다, 그지? 이걸 볼 거고, 그다음 파랑의 작용. 자, 파랑의 작용. 파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표현하면 파도라고 보면 돼. 파도가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 쭉 있는데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파도를 파랑이라고 그래. 실제 파도의 거의 대부분은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파랑이라고 나오겠지만 니네들은 그냥 파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해안 지형을 크게 나눠서 해안 침식 지형 그리고 해안 퇴적 지형 이렇게 나눠서 쭉 살펴볼 거다. 특히 해안 퇴적 지형이 출제가 잘 된다. 자, 오늘은 해안 침식 지형까지 보도록 할게. 자, 일단 해안을 갖다가 이수해안, 침수해안 이렇게 구분해 뒀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육지가 여기 있어. 그리고 바다가 있다고. 해안이라고 하는 거는, 해안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그 경계 지점을 해안선이라고 그랬지. 그치?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이 경계 지점. 이렇게 쭉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쭉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이 경계 지점을 이은 게 이게 해안선이 되고 있다. 해안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바다 위에 있는 육지에 해당되는 부분의 이 지형하고 바다 밑에 있는 해저에 해당되는 부분의 지형하고 육지 지형이 복잡할까? 해저 지형이 복잡할까?를 고민해 보면 어디가 복잡할까니? 이게 어디가 더 복잡하냐면은 대체로 보면 육지 쪽 지형이 여기가 복잡해. 해저는 대체로 보면은 육지보다는 좀 단순한 편이야. 단조로운 편이야. 왜 그러냐면은 바닷물 위쪽은 침식 작용이 일어나 이게. 하천 흘러오면서 침식시키지. 빙하 이동하면서 침식시키지. 바람 불면서 침식시키지. 침식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똑같이 깎는 게 아니거든. 약한 부분은 많이 깎지. 단단한 부분은 별로 못 깎아.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닷물 밑에는 침식시킬 게 없어. 파도가 침식을 시키더라도 해안선이 있는 이 부분, 육지하고 만나는 부분은 파도가 깎는 게 있다고. 근데 바닷물 밑에는 침식시킬 만한 게 없어, 이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나오는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얘네들 빙하기하고 후빙기 얘기 들어봤잖아, 그지? 빙하기가 되면 바닷물이 내려가지. 후빙기가 되면 바닷물은 올라와. 자, 그러면 빙하기가 되어서 바닷물이 내려간 거야.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 내려갔다. 빙하기가 되었다. 그럼 빙하기 때 해안선은 어디가 해안선이 되느냐? 빙하기 때는 바닷물이 여기 있으니까 육지하고 만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지? 요거 쭉 따라서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게 해안선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해안은 빙하기 때 해안선은 과거 바닷물이 여기 있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바닷물 밑에 해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 해저는 상대적으로 지형이 단조로워. 그럼 해안선도 어떻게 나오겠니? 해안선도 단조롭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후빙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후빙기가 되면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올라오지. 후빙기가 되면 이게. 그지? 그럼 해안선은 어디가 해안선이 되느냐 하면은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부분, 이거 쭉 따라가면 이게 해안선이 될 텐데, 이 부분은 과거 바닷물이 여기 있을 때 육지였던 부분이야. 복잡했던 육지였던 부분이 해안선이 되어버린다고. 그럼 해안선도 복잡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바닷물이 빠져내려가 가지고 과거 해저였던 부분이 해안선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해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바닷물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수해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해안을. 이는 떠난다라는 얘기지. 이탈했다. 이별하다. 그 있자야. 물이 떠났다라는 얘기야. 물이 빠졌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육지였던 부분이 과거 육지였던 부분이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잠겨버렸지, 그지? 육지가. 이거 바닷물에 잠겼다라고 해서 이런 해안을 침수해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수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빠졌으니까 과거 단조로웠던 해저 부분이 해안선이 되니까 해안선도 단조로운 거고, 반대로 침수해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육지였던 부분이 바닷물에 잠겨버렸으니까 해안선도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수해안이냐 침수해안이냐,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설명했느냐? 바닷물이 빙하기 때 내려갔느냐 아니면 후빙기가 되면서 바닷물이 올라왔느냐, 이걸 가지고 이수해안 침수해안을 설명을 했는데, 바닷물 해수면 오르락 내리락 그리는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해수면이 여기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해수면 변동 없어. 여기 고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지였던 이 부분이 해안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 어떻게 되면 되느냐? 이거. 바닷물이 여기 그대로 있어. 근데 얘가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경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 땅이 이만큼 가라앉으면 되지. 침강하면 된다고. 침강하면 돼. 그지? 그러면 이수해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내려가도 되지만 바닷물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저였던 부분이 이만큼 올라오면 되지. 융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수해안이냐 침수해안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해수면 오르락 내리락 그리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지각 변동, 융기했느냐 침강했느냐 이것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둘 다를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수해안은 바닷물이 빙하기가 되면서 바닷물이 내려가면은 이수해안이 되는데, 바닷물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땅이 올라와 버리더라도 이게 이수해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해안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가 바닷물에 잠겨도 되지만 땅이 가라앉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둘 다를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잖아요, 그지? 근데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해. 동해안은 이게 이수해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한 거고, 서해안은 침수해안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아니, 왜 동해안은 바닷물이 빠졌는데 서해안은 바닷물에 잠겼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빙하기니 후빙이니? 지금 빙하기 아니잖아. 그지? 자, 우리는 동서안면도가 경동지형이라서 이렇게 돼 있어. 자, 바닷물은 여기서 이제 출렁이고 있을 거고, 출렁이고 있을 거고.
지금 한 2만 년 전이 빙하기였고 지금까지는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닷물이 올라온 정도는 동해안 바다나 서해안 바다나 남해안 바다나 미국 쪽 바다나 영국 쪽 바다나 거의 같을 거야. 큰 차이가 없을 거야. 바닷물 올라온 것만 보면은 동해, 서해, 남해 전부 침수해안이야. 근데 이 수해안, 침수해안 결정하는 거는 해수면 변동도 봐야 되지만 뭐도 봐야 된다고? 지각 변동도 봐야 된다는 거야. 지각 변동도. 얘도 영향을 줬다랍니다. 신생대 3기 때 뭐가 있었니? 경동성 요곡운동. 한반도가 융기가 되었어. 근데 융기량이 같은 게 아니었잖아. 동쪽은 융기량이 많아. 서쪽은 융기량이 적었어. 자, 봐. 동해안은 바닷물 올라온 거하고 땅 올라간 거하고 비교해보면은 어느 게 더 많이야? 땅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야, 이게. 바닷물은 한 100m 올라왔어. 빙하기 지나면서 한 100m 올라왔다고. 땅은 한 1000m 올라갔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바닷물은 100m 올라갔어. 땅은 1000m 올라갔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결과적으로는 바닷물이 900m 바닷물이 빠진 게 되잖아. 그럼 이수해 안 되지. 결과적으로는 빠진 건데. 근데 서해안 쪽은 바닷물 올라온 거는 동해안, 서해안 별반 차이 없어. 100m 올라왔어. 근데 땅은 한 50m 올라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바닷물은 100m 올라간 거야. 땅은 절반밖에 안 올라왔어. 그럼 바닷물이 잠긴 거잖아. 그래서 침수해안이 되는 거야. 그 융기량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융기량이 많았던 동해안은 바닷물이 빠진 결과가 된 거고, 융기량이 적었던 서해는 바닷물에 잠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은 해안선이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거고,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해안 유형을 두 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즉 파도의 영향을 보자. 파도의 영향을. 자, 여기 지금 해안선이 그려져 있어.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해안선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육지고, 이쪽 바다예요. 자, 바다에서 지금 본다고 보면,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육지, 이걸 고시라고 해요. 돌출부야. 고시야. 다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 남이라고 해요. 그럼 점선이 뭐냐면 이게 파도야. 파도가 진행하는 거야. 그럼 어디가 파도 에너지가 더 강하겠니,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파도 에너지가 강할 거잖아, 그지? 에너지가 강하면, 힘이 강하면은 깎는 작용이겠니? 쌓는 작용이겠니? 깎는 작용이겠지. 즉 뭐가 일어나? 침식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만쪽은 에너지가 아무래도 약하겠지, 이게. 에너지가 약하면 못 깎지. 가져오던 걸 갖다가 에너지가 약하니까 떨어뜨려 놔야겠지. 퇴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은 파도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즉 파도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침식이 활발히 일어나는 거고, 만쪽은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즉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깎는 작용보다는 쌓아놓는 퇴적 작용이 잘 일어난다. 우리가 해안 침식 지형, 퇴적 지형 구분해가지고 이제 쭉 살펴볼 건데, 어디에 발달되어 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쪽에서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야. 퇴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만쪽에 여기서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해안 지형들을 하나씩 보자. 자, 먼저 해안 침식 지형들이 쭉 나오는데, 자, 어떤 해안 침식 지형들이 있는가? 자, 해식의 파식대, 해식동, 시스텍, 시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해식애라고 하는 거는 해안 절벽을 얘기해. 이 애자가 한자로 절벽을 의미하는 애자라고. 해안 절벽이야. 좀 어려우면 해안 절벽이라고 표현하면 돼. 파식대라고 하는 거는 해안 절벽 앞부분에 있는 평탄한 부분을 갖다가 파식대라고 해. 그리고 해식동이라고 하는 거는 침식으로 해안 절벽에 형성되어 있는 동굴이야. 동굴. 바닷가에 있는 해안 동굴을 해식동이라고 해. 다음 시스텍이라고 하는 거는 해안가 쪽에 보면은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는 이런
돌기둥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암괴 덩어리 같은 돌기둥 같은 이런 걸 시스텍이라고 그러고 시아치는 이 돌기둥들 중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 시아치라고 한다고. 그림을 그래서 설명을 하면 대부분 니네들이 그림을 그려주면 대부분 다 알 거야. 자, 단면도를 보자. 자, 이렇게 이제 해안선이 있고 육지가 있다고. 자, 파도가 계속 치면서 파도의 침식을 받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이 부분이 계속 파도가 때리겠지. 그지? 그럼 이 부분이 계속 깎일 거야. 계속 깎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닷물 높이하고 거의 같은 높이로 이렇게 평탄해지고 깎여 버리겠지. 그지? 자, 바닷물 높이하고 거의 같은 높이로 이렇게 평탄해진 이 부분을 파도가 침식시켜 놓은 대지다라는 뜻에서 파식대라고 하고 얘기를 파식대라고 그래. 그 다음에 파식대 뒤쪽에 보면 여기 보면 위쪽에 보면 절벽이 만들어져 있지, 그지? 이게 해안절벽, 즉 해식대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파도가 이제 어디까지 올 거냐면은 파식대를 넘어가지고 해안절벽을 계속 때릴 거야. 그럼 해안절벽 중에서 단단한 부분은 많이 안 깎이겠지만 해안절벽 중에서도 좀 약한 부분은 많이 깎이겠지. 그래서 좀 약한 부분은 많이 깎이면서 푹 들어가 있는 동굴, 구멍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동굴을 해식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동굴이야. 자, 시간이 지나면 이 해식동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파도가 치면 계속 해식동의 규모는 계속 커지겠지. 계속 커지겠지. 커지다가 치면하고 해식동하고의 두께가 얇아지겠지.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겠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해안절벽, 해시계잖아, 그지? 해시계가 해안 동굴이 해식동이 붕괴되는 바람에 해식대는 육지 쪽으로 뒤로 물러날 거고 해시계가 육지 쪽으로 물러난 만큼 파식대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이만큼이 더 확대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이제 뒤로 물러날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파식대 쪽에 보면 해안절벽 앞에 보면은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이런 암괴 덩어리 같은 우리가 흔히 촛대바위니 이런 형태로 이런 부르는 이 암괴 덩어리를 시스텍이라고 부른다.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얘는 원래 이 기반암의 일부에 해당되는 곳인데 파도가 치면서 여기를 다 침식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다 깬 거예요. 다 깬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상대적으로 좀 단단한 부분이야. 그래서 파도의 침식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이런 돌기둥을 시스텍이라고 그러는 거지. 자, 파도가 다른 데는 다 깎았어. 여기는 못 깎았어. 침식인데 다른 데는 침식시켰는데 여기는 많이 침식을 못 시켰다. 뭐가 되느냐? 차별 침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파도의 차별 침식 결과 남아있는 돌기둥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 속으로 이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데 이거는 시아치라고 해요. 시아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시스텍하고 마찬가지지. 이 부분만 상대적으로 단단한 부분이라 가지고 파도 침식에 이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지. 역시 파도의 차별 침식 결과 남아있는 구멍 뚫려 있는 아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지형 이거를 시아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얘네들 지금 총 5개를 봤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파도의 침식 작용이니까 얘는 해안가 중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침식 작용이니까 많이 아니지, 그지? 튀어나와 있는 돌출부 곳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다, 그지? 자, 실제 이제 해식의 파식대 이런 것들은 형성 과정이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 쉽거든.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잘 물어보질 않는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해안에 절벽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이런 돌기둥이 서 있다든지 하면은 경관이 빼어나지.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안 단구가 나오는데 해안 침식 지형 중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해식이나 파식 때보다는 해안 단구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자, 해안 당구는 당구라고 하는 지형은 계단 모양의 구름, 즉 계단 모양의 지형이야. 근데 어디 있느냐? 바닷가 쪽에 있는 계단 모양의 지형. 이게 해안 당구라고. 자, 이 해안 당구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자, 단면도를 보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바닷물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파도의 침식을 이 부분이 계속 파도의 침식을 받겠지, 그지? 자, 이렇게 파도의 침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깎이겠지, 평탄해진 뭐가 만들어지느냐? 타식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여기는 떨어져 나가면서 해안절벽, 해식대가 만들어지겠지. 즉, 파도 침식으로 파식대와 해식대가 만들어졌어. 자, 그런데 빙하기가 되면 바닷물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내려가 버리지. 빙하기 때 바닷물이 내려갔어. 여기서 출렁이야. 자, 이제 파도의 침식을 받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부분이 파도의 침식을 받게 되겠지, 이게. 자, 그러면서 얘가 깎이면서 파도 침식으로 깎이면서 평탄해지겠지. 뭐가 만들어지냐? 타식대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윗부분은 떨어져 나가면서 해안절벽, 해식대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런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해식의, 즉 해안절벽. 바닷물이 옛날에 위에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그 파식대, 구파식대. 뭐가 돼 있니? 계단 모양. 바다 근처에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졌지. 이게 해안 당구야. 그지? 자, 그런데 바닷물이 내려가가지고 아래쪽 부분을 깎으면서 이렇게 해안 당구를 만들 수도 있는데 바닷물이 안 내려가고 바닷물이 여기 없어. 여기 그대로 있어. 이 바닷물이 그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파도의 침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고. 바닷물은 여기 있는데 지금 해저 밑에 있는 얘가 파도의 침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야. 얘가 땅이 이만큼 올라오면 되지. 그지? 그럼 얘가 지금 바닷물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 파도의 침식을 받게 되겠지, 그러면은. 자, 그래서 해수면이 하강해도 만들어지지만, 하강할 때도 만들어지지만, 땅이 융기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지. 그래서 해수면 하강 또는 집안 융기로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왔느냐? 융기가 또 나와서 융기. 한반도 지형 중에서 융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전부 뭐였니?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자, 융기,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을 우리가 5개를 얘기를 했다. 5개를. 뭘 얘기했느냐? 단, 감, 1차 경고. 단, 감, 1차 경고. 첫 번째 나온 게 그게 단이었지. 단구. 단구에는 2개가 있어. 해안 당구도 있지만 하천 주변에도 있잖아. 그거는 하안 당구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 단감 1차 경고. 자, 전부 다 했어. 됐지? 자,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 다 했다. 그래서 이거는 신생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구나.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 하안 당구하고 마찬가지야. 하안 당구가 어디? 하안 당구가 저기 산간지대에 있었잖아. 하천 상류 쪽에. 주변은 전부 다 산지 급경사인데 단구 부분은 좀 완경사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완경사니까 급경사보다 완경사가 토지 이용하기가 좋잖아. 뭐 농사 짓기도 좋고 마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급경사보다는 평탄한 완경사 쪽에 들어와야지. 여기도 마찬가지. 주변을 봐. 주변은 급경사. 근데 여기는 평탄한 완경사잖아. 완경사. 그러니까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농경지를 이용하든지, 뭐 마을이 들어오든지, 해안가에 도로를 놓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당구면을 따라 여기를 따라서 절벽에다 어떻게 도로를 만드니 이게 평탄 이 부분 따라서 도로를 만들 수 있겠지. 그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관광지로 이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커피숍 같은 거 있잖아, 카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평탄하니까 카페 만들기도 쉬워. 그리고 바다보다 고도가 높아. 그럼 뭐가 보이느냐? 바다 경관이 다 보이는 거야. 고기잡이 배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경관이, 주변 경관, 바다 경관을 관찰하기 좋은 곳이니까 이렇게 관광지로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특징, 중요하다 특징. 이 당구의 당구면에는 당구는 두 개를 이어서 평탄한 부분, 급경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탄한 부분을 당구면이라 그래. 급경사를 당구애라 그래. 애는 절벽 애자여서 해식애 할 때 그 애자여서 자, 이 평탄한 당구면에는 어떤 퇴적물이 나오느냐? 둥근 자갈이나 조개 껍질 같은 퇴적물이 나오고 있다. 둥근 자갈, 맨들맨들한 돌멩이, 맨들맨들한 둥근 돌멩이 이거 어디서만 나온다 그랬니 이거? 거친 돌멩이가 아니라 둥근 돌멩이는 물의 침식을 받은 곳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했지. 물의 침식을 받은 곳. 산에 이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돌멩이 같으면은 둥근 돌멩이가 아니지. 거칠고 날카로워야 되지. 둥근 돌멩이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물의 침식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이 해안 당구는 지금 현재는 바닷물보다 훨씬 더 위쪽에 이렇게 있지는 육지지만 과거에는 뭐 했느냐? 파도가 치던 곳이었잖아. 파도가 치던. 옛날 파식대였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파도가 치던, 그 과거 치던 그 파도에 의해서 침식을 받았던 그 둥근 돌멩이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야. 하안당구 특징하고 같이 하안당구도 지금 현재는 하천이 흐르지 않지만 과거에는 하천이 흘렀던 곳이잖아. 그래서 하안당구에서도 뭐가 나왔냐? 둥근 자갈이 나오고 있었잖아. 해안당구와 하안당구하고 퇴적물 특징이 비슷해. 하안당구는 과거 하천 침식을 받았거든. 해안당구는 과거 파도 침식을 받았던 곳이야. 그리고 조개 껍질이 나온다. 왜 조개 껍질이 나온다? 그것도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지금은 육지 위로 올라와 있지만 과거에는 바다였잖아. 바다. 해안가였잖아. 그럼 그때 살았던 무슨 고등이라든지 뭐 조개라든지 그 흔적들이 여기 남아있겠지. 그래서 땅을 파면 조개 껍질 같은 이런 흔적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해안당구는 대부분 다 동해안 쪽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서해안에 해안당구가 없는 건 아닌데 서해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해안당구, 유명한 해안당구는 대부분 다 동해안 쪽에 발달되어 있다. 왜 동해안에 있을까? 해안당구의 형성 과정을 봐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해안당구가 만들어지는가? 파도가 치면서 파식대를 만들었어. 그지? 그리고 아래쪽에다 또 파식대하고 해시계를 만들어야 돼, 이거. 그럼 바닷물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땅이 올라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닷물이 내려가든 땅이 올라가든 과거에는 해저였던 부분이 해안선이 돼야지 이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무슨 해안이라 만들어지느냐? 지켜야 되냐? 이거 이수해안이라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지. 바닷물에 잠긴 침수해안 같으면 이 지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럼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어디가 이수해안이었는데? 동해가 이수해안이었잖아. 그래서 동해안 쪽에 이 해안당구가 많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형도를 보자. 지형도를 보는 가장 기본은 뭐였냐? 지형도를 보는 가장 기본은 등고선이었다고. 등고선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자, 해안당구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파도가 치고 있고 바닷가 침범. 급경사지. 당구 있는 이 부분은 당구는 평탄한 부분이야. 해안당구도 하안당구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세 개 또는 5개의 계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자, 어쨌든 주변에 비해서는 평탄한 완경사 형태가 돼야 돼. 등고선 간격은 넓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해안당구니까 어디 있어? 바닷가 근처에 있어. 그 바다가 주로 어떤 바다? 주로 동해 바다였어. 동해 바다 근처에 있으면서 주변보다 등고선이 좀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해안당구구나 라고 판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자, 여기 지금 정동진 해수욕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강릉 쪽이야. 여기는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동해라고 표시해 놓기도 한다고. 이 해안선 가까이에 여기 봐. 등고선이 2개, 3개가 조밀하게 붙어 있어. 급경사라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는 등고선이 널찍널찍하게 나오고 있지.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등고선 간격이 또 조밀하게 나와.
그럼 이걸 잘랐을 때 단면도가 그럼 이게 어떻게 잘랐을 때 단면도가 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 부분은 지금 급경사야. 그지? 여기는 편탈 완경사야. 여기 급경사야. 그리고 바다가 있어. 바다가. 동해 바다가 있어. 그럼 바닷가 근처에 계단 모양의 지형 해서 나오는 거잖아. 이게. 계단 모양의 지형. 바다 근처에 계단 모양의 지형. 하안 남구는 지형도상 어떻게 나온다 그랬냐면 하안 남구는 감이 공유하천 주변에 있으면서 등고선이 넓게 나오는 거기가 하안 남구라 그랬고 해안 남구는 바다 근처, 특히 동해 바다 근처에 주변보다 등고선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해안 당구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자, 이러면서 오늘은 이제 침식 지형까지 해안 침식 지형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다음 시간이 출제 빈도가 더 높은 해안 퇴적 지형들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수고했어.